자, 찾아가는 경남 1번가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 포럼 톡톡톡.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송국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경남 지역은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3번째,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4번째로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만큼 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오늘 포럼이 또 경남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욱 특별한 의미로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남도에서는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제도와 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경남도의 다문화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혜경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쪽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승혜경입니다. 예, 저희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 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국우수비라든지 직접적인 다문화가족 지원보다는 시군 센터를 지원하고 경상남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그냥 이어갔습니다.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정책과 사업이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정책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짧은 하나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깍지를 한번 껴보시겠습니까? 깍지를 양손 한번 딱 껴보세요. 꼈죠?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 왼손이 올라오시는 분. 예, 거의 반반이시거든요. 예, 내리셔도 됩니다. 왼손이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주로 EQ보다는 IQ를 사용하시고,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시는 분들은 IQ보다는 EQ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IQ가 높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반대로. 지금까지 낀 깍지하고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반대로. 어떠세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하시죠? 깍지 바꿔 끼는데 시간 얼마 걸렸습니까? 한번 3초, 길어봐야 3초죠. 깍지 하나 바꿔 끼는데도 우리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죠? 그렇다면 외국에서 이주를 해오시는 분들은 몇 시간 동안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20시간, 24시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24시간 이상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주민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전체 외국인 주민은 12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제 이 외국인 주민은 우리가 용어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데, 외국인 주민은 한국의 체류에서 90일 이상이 되는 사람을 외국인 주민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결혼 이민자와 국적 취득자를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는 다문화가족이 19,106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자녀를 포함하면 한 6만 명 정도가 다문화 가구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정착하는 단계가 길어짐에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노후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남도와 이제 정책 수행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민과 어울려서 더 큰 고민은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들이라는 거죠. 다문화 가족, 비다문화 가족, 또는 선주민, 이주민, 이렇게 그들과 우리들로 나누는데, 오늘 이 자리는 그들과 우리들로 나누지 않고 우리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치는 그런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 가치가 상생과 공존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도에 사실은 개소를 했습니다. 해서 광역 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을 하면서 2010년도에는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용하기에 조금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은 지역을 찾아가는 일을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시행하는 사업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자, 결혼 이민자의 역량 강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그다음에 사회 통합, 자녀 지원,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크게 5개 분야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역량 강화는 이렇게 동아리 지원부터 전문적인 교육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족 단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향 친정 방문, 설명절 친정 방문부터 남편 서포터즈 삽까지 온 가족과 남편, 자녀 교육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 실제로 나누지 않고 우리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들, 인식 개선 교육부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찾아가는 학교라든지 노인정, 그리고 복지기관 등을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 음식 체험, 의상 체험, 놀이 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 여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저희들 센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시군센터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과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우리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부탁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국제결혼 가정이다, 국제결혼 가정이면 국제결혼 중개업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 35%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이 넘은 성인이 자기 정든 고향과 친구들 다 두고 그냥 이국만리 결혼을 해서 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어떤 여성들이겠습니까? 정말 용감하고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을 보면 정말 용기가 있고 대단한 여성들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볼 때마다 격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승혜경 센터장님의 강의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경상남도 다문화 정책 포럼이 우리 이주 여성분들이 한국 사회 조금 더 좁게는 우리 지역 사회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소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 2분을 직접 모셔보고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발표를 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에서 무려 22년째 거주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중국 출신 진소홍님을 단상 1호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국에 온 지 22년 된 진소홍입니다. 예, 저는 88년도 올림픽, 88 올림픽 때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특히 올림픽 때는 손내 손잡고 이 노래 너무나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 마음이 뜨는 노래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올림픽 보는 도중에서는 갑자기 아나운서 한 말 뒤에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 말이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는 이 목소리 하나에 제 마음이 묻혀 너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이 나라 반드시 갈 거예요. 그 가서 반드시 이 아름다운 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는 마침 92년도 저는 중국과 한국 수교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저는 회사에서 최초의 한국 영숙으로 파견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처음으로 저를 뽑았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오면 반드시 우리 중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그때는 외국에 나가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님 도장 찍어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해서는 전혀는 TV 방송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의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솔직히 그때는 저의 엄마는 몰랐어. 제가 도장 훔쳤습니다. 제가 혼자서 도장 훔쳐서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오고 나서 뭐 제 인생을 제 후반생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도 계속 했습니다. 뭐 22년 동안은 결혼 생활 다양으로는 좋은 날이 많지만 그래도 고향에 떠나서 많이 힘들고 슬프는 거 외로운 거 뭐 말을 할 수 없죠. 저는 22년 동안 살아도 아직 여러분들도 한국어는 잘 못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때는 다문화 센터 지원센터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집에서 책 보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보면은 봤어요. 봉지. 그런데 나가서 할머니들한테 봉다리 주세요. 응? 저 봉다리 이거 들고 이거 봉다리 아니야. 저거 봉다리 아니에요. 저는 책에서 보면 봉지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도 시장 가서 쟤는 양파 뭔데? 근데 할머니들 담아내기. 근데 담아내기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이주 여성들 제처럼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 배우고 그래서 22년 동안은 당당하게 경상남도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도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왔습니다. 예, 뭐 서울말이 못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그렇게 저도 서울말이 배우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처음에 저도 서울말이 배운 줄 알았어요. 뭐 나중에 보면 아 제가 사투리 배우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계속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노력하며 우리 아이들도 제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할수록 계속 자신감 생겼어요. 2009년은 저는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학하고 또 졸업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는 또 작년의 경우는 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저도 솔직히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손님이 9시 반 공항에서 배웅하고 왔습니다. 그 현재는 저는 중국이나 대만,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또 홍콩, 마카오 많은 중화권은 관광객들 뭐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제가는 어차피 우리 이주 여성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제2고향. 제가 태어나서는 외국에 태어났지만 다양한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나 한국 문화, 특히는 또 가정 생활, 예의 여러 가지는 우리는 순간적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그 한국 생활하면서 적응하면 됩니다. 그래서는 천천히는 적응하는 동안에서도 포기하지 말고요. 노력하면 우리는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논통한 모국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지금 보면 우리는 갖고 있는 장점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는 경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힘이 보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는 장점이는 뭐 관광든지 뭐 농수산물든지 우리나라 가서 홍보하고 뭐 반드시는 우리는 우리 이주 여성의 힘이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제2고향. 저는 정말 저는 뭐 지금 아마 중국에서 제 부모님 친구들 제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제2고향보다는 저는 제1고향보다는 저는 제2고향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 가정 있고 제 아이 있고 그래서는
우리 이주예선도 마찬가지. 뭐 다양한 고향 내 가족, 내 고향 그리운 거는 다 이해하고 그래도 우리는 내 가고 있는 장점 노력하고 반드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이 보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주예선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 발표자를 모셔볼 텐데요.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은 물론이고요. 또 차원대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출연하고 완성한 연극 공연, 이 버자이너 모놀로그 기획과 출연을 맡은 필리핀 출신 세실황님을 단상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중국 언니만큼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온 황세실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는 23년 되었고 저는 필리핀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공부하면서 어떤 한 남자랑 만났어요. 근데 한국 남자는 한마디로 뭐 속았죠, 제가. 그래서 그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고 21살 예쁜 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 여성 결혼 이민자처럼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좋은 날씨 적응하기가 힘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겨울에 마치 제가 거대한 냉장고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음식과 생활 패턴 안 맞아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남자와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 한국 남자와 저한테 얘기했는데 나 태양이고 너는 예쁜 해바라기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와 너무 로맨틱하다. 아이고 너무 로맨틱한 남자였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항상 높은 위치가 있고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해바라기 싫다. 나는 장미다. 너는 가시다. 이렇게 농담이고요. 아무튼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언어 문제입니다. 저희는 좀 신체는 건강한 사람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처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런 과정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엄마 되었고 누군가의 마누라 되었고 누군가의 며느리 되었고 누군가의 선생님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나, 세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필리핀에서 대학교 다닐 때 내 목소리 표현하고자 사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시민단체 가입을 하고 다시 사회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현재는 필리핀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근데 여러 곳에 봉사 중입니다. 근데 저는 여성 결혼 이민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여성 결혼 이민자와 여성 권리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위해서 우리 여성 인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많이 활동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근데 저는 조금씩 많이 배우면서 멘토님들은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우리 센터장님, 우리 멘토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번역 작업을 하고 또한 필리핀 단체와 한국 단체 사이에 조종합니다. 저는 필리핀 한국 코디네이터 역할 많이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창원에 있는 외국인들, 우리 다문화 연극단 있습니다. 우리도 공연 많이 합니다. 노래, 춤, 연극도 하고 다양한 예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공연 예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결혼이 이민자 자녀든 내국인이 자녀든 모두 지구촌 시대에 맞춰 글로벌 마인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은 다민족 사회가 아니라 여러 문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 튼튼한 사회 만들자 하고 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예, 여기까지 합니다. 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세실황님의 이야기. 자, 이어서 세 번째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남도 의회 김경영 의원께서 알고 보면 나도 다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경남도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데 알고 보니 다문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보니까 우리 앞에 세실하고 또 진성 선생님 필리핀 가브리엘라에서 알았던 역사하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알고 보니 다문화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김의 김가입니다. 혹시 그 가야국의 김소로 왕과 허황옥 왕비의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허황옥이 사실은 인도의 아유타 공주이고요. 제가 김씨 집안에 아마 한 72대손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최초의 국제 결혼을 했던 그 핏줄을 이어받아서 제가 왔으면 저도 역시 다문화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영등포를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저를 딱 보고 포장마차 주인이 하는 말이 중국에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때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내가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 굳이 한국의 고유의 얼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우리 이주 여성들과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동료 의식을 좀 많이 그래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와 선주민의 차이가 실제 얼마 없지 않겠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필리핀에 우리 아까 세실황 선생님을 알게 된 게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국제 교류 처음으로 한번 갔던 적이 우리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갔던 것이 필리핀의 가브리엘라였습니다.
그 가브리엘라라는 거는 전국의 여성 운동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성당도 있고 또 지역의 풀뿌리 마을까지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로 여성 폭력 반대 운동도 하고 풀뿌리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같이 조직도 하고 또 여성 국회의원까지 만들어내는 굉장히 크고 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 가브리엘라 활동을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았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놀란 것은 한국의 여성운동은 여성운동가들이 그 당시만 해도 폭력 여성을 대변하고 또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운동을 많이 했다면 필리핀 가브리엘라를 보니까 당사자들이 직접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폭력을 당하면 우리는 성폭력 당한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성폭력을 당한 자신이 내가 이런 폭력을 당했고 이 사회에 더 이상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 심지어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여성들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왜 성매매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을 학교에 가서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할 만큼 성장해 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이 활동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 필리핀 섬이 참 많은데 거기 구석구석까지 가서 그 마을 풀뿌리 마을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한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가정에 폭력을 많이 당하는 집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풀뿌리 마을 여성들이 뭉쳐가지고 그러면 그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우리가 가서 응징을 해주자. 그래서 그 마을의 여성들이 집단으로 가서 그 집 남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했다는 그런 성공 사례들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가브리엘라를 만난 것은 저도 여성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울림이 있었고요. 이런 힘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운동과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봤고 또 필리핀 아까 우리 세실이 얘기했던 그 필리핀 대학교는 학교에 여성학 센터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여성학과가 있는 활발하게 있다가 여성학과가 없어지는 정도인데 거기는 여성학 센터가 그대로 있었고 여성학 센터에 있는 교수님들이 각각 전공은 다르지만 각 분야 전공 속에 이 페미니즘을 녹여내고 평등한 내용을 같이 학생들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변화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은 가브리엘라뿐만 아니라 가브리엘라는 또 세계적인 국제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필리핀 여성들이 각 세계에 다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또 세계적인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 보면서 여성 운동도 이렇게 같이 함께 연대할 수 있구나. 저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여성 운동의 연대 경험을 보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다문화 우리 가족 지원센터 활동하는 모습들도 보고 이래 하면서 과연 이제 이 국내에 이주를 해와 한국에 들어와서 이주를 하고 있는 여성들, 이주 노동자들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같이 지원해 줄 건가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그 정책적으로 가장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 아까 진소홍 선생님도 들어와서 22년이 되어가고 있고 당당하게 자기 일을 찾아가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일을 찾고 싶고 또 소득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들의 문제, 우리 가족센터에서 부부들 간의 평등 가족으로 만들어내고 부부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갈등 이런 문제 이끌어 나가는 것에 가족들 복지적인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현재는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족들 중에 의료 지원을 해주고 있다지만 아까 우리 최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좀 지원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또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폭력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강력범죄 피해자가 예전에 한 30% 정도였다면 요즘은 거의 한 70%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들이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 폭력과 인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이런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더 필요한 것은 이 우리 이주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다양한 커뮤니티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모일 수 있고 아까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피력을 하고 그것이 단지 우리 자주 모임들 간의 교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와서 또 여성들 같이 만나고 서로가 또 선주민과 이주민이 교류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선주민들의 이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한국전력에서 직원들이 선주민으로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시범적인 사례이지 않겠는가 보고 우리 국내에 있는 선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같이 이해하고 이주민 정책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도 알고 보니 다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요즘은 정말 다양한 문화이고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인데 다문화라는 것이 마치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렇게 아세안에서 온 이주민들이 뭉뚱그려서 묶어서 표현하는 그런 말로서 퉁쳐버리는 것이 오히려 다문화가 새로운 낙인이 되고 있는 이것들을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로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로서 그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서 좀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만한 정책에서 앞장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문화 가족 정책 포럼 톡톡톡. 지금부터는 주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토론을 함께 진행해 주실 우리들의 별밤지기 원조 마산하고 할매 김혜란 MC에게 마이크를 살짝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는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응답하라 1994 드라마에 별밤 김혜란 언니, 별밤 DJ 김혜란 언니로 이름이 2번 나왔고요. 그리고 저기 M본부에 원조 아구할매 10년 했던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정책 포럼 톡톡톡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례 발표에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뚜껑을 때가리로 배워서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황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대륙의 딸 진소홍님이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아까 그 남편이 본인은 태양이고 또 저 해바라기라고 했다고 처음에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신 우리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큰 언니로 활동하고 계시는 필리핀 출신 세실황님입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한국에 온 지는 6년인데 한국에서 살아온 경력은 막내지만 뭐 거의 한국 적응만큼은 원주민 못지않은 우리 인도네시아 출신 제가 읽겠습니다. 비타 윈다리 쿠스마님입니다. 네, 비타님. 네. 반갑습니다. 아우, 네. 되게 환영받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예, 예, 아름다우세요. 다음은 한국 요리에 빠져서 한식 자격증까지 따신 분이에요. 몽골에서 온 대장금 노유정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대표의 마지막 주자인데요.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좋다는 베트남 출신 오다은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진짜.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죠. 우리 저기 경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종횡무진 뛰시는 분입니다.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센터 승혜경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 성평등을 위해서 아주 그냥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정치하는 언니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의회 김경영 의원님,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너무 좋은 말씀을 혼자 다 하셔가지고 이제 톡톡톡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제가 지금 약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다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오셨어요. 사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분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분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통 의상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요. 바로 다른 듯 닮은 문화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속속들이 보면은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가장 힘든 게 언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말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말 때문에 뭐 에피소드라든지 어려웠던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분부터? 야, 노희정님입니다. 몽골에서 오신. 네. 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처음엔 언어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많았고 오해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한테 오해 주는 것도 많았어요. 한국인의 손맛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손맛. 손맛이라면은 그냥 맨손으로 장갑 안 끼고 뭐든 음식하면은 그게 손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마다 똑똑한 그 맛이 손맛이라는 말이라는 거를 좀 이해할 때가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예. 싶었습니다. 그래요. 손맛.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도 손맛이 그거 장갑 안 끼고 그냥 음식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그죠? 그냥 예. 맨손으로 뭐든지 하면 그게 손맛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었습니다. 예, 사람 네. 손에서 나온 짭짜리한 그 맛이 손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처음엔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사실은 독특한 맛이 사람들마다 각각 있는 거죠. 굉장히 그 고퀄리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우리 뭐 세실왕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혹시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 네, 저는 웃기는 에피소드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예를 예, 들면 기대됩니다. 한번 택시 탔을 때 저는 한국인 줄 알고 택시 기사님과 막 한국말을 하길래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말 못합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저는 죄송합니다. 외계인입니다. 얘기했어요. 계속 외계인입니다. 아, 네. 야, 참 얼마나 놀랐을까요, 택시 기사가. 예. 죄송합니다. 한국인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외계인입니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그죠? 예, 헷갈려서 외계인 외국인. 아, 이렇게 세상에 참 한국말이라는 게 그렇게 진짜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죠? 어느 나라 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면 어렵긴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요. 우리 진소홍 님은 어떠세요? 중국에서 오신 분.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너무 음식에 대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음식이요? 네. 네, 한 번씩은 길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래서는 너무나 무서워서 계속 그 식당 앞에서 며칠 동안 계속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신 거예요? 예, 혹시 진짜 할머니들 잡았어. 왜냐 뼈다귀 사진 그때는 여러 가지는 진짜 사진 찾아보고 뼈다귀 그냥 사람 뼈는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 이렇게 구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며칠 동안은 계속 그 식당 앞에 지나갈 때마다 좀 무서운 눈빛 안에 그러게요. 쳐다보고 네네. 예.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죠? 네. 그럼 그 비슷한 거 곰탕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예. 오해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또 그 곰탕은 네. 와 한국에서 아마 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 저는 곰은 아마 나라는 보호하는 동물하고 생각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찌 한국에서는 곰은 마음대로 국까지 끓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예. 예. 그래도 그 처음에 올 때는 또 너무 또 혼자서 음식 때문에도 펑펑 우는 적도 있어요. 예. 그때 집에 있을 때 집에는 예서는 시어머니는 이렇게 뭐 우리는 우거지구, 그 쓰레기구 뭐 예, 묻는데요. 쓰레기국, 우거지구. 저는 듣는 거 쓰레기구라 그러죠. 근데 구는 찾아보면 진짜 그 배추는 이렇게 제일 안 좋은 입는 만들구예요.
아 진짜 나한테 쓰레기 주는구나. 아, 네. 제가 외국 며느리라고 저한테 그렇게 무시하고 쓰레기 주구나. 이야. 그래서 진짜 이 때문에 많이 펑펑 울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시래기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긴 게 약간 쓰레기 비슷한 그죠? 아, 예, 그럴 수 그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 시래국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말이라는 게 참 들을수록 또 어렵군요, 그죠? 우리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국에 있으면은 고향의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고향의 음식이 먹고 싶고 요즘은 사실 뭐 많이 해 드시죠, 댁에서. 예. 그래도 뭔가 고향에서 먹는 그 음식하고 또 여기에서 먹는 음식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한국에 비가 올 땐 예. 그 빈대떡이나 파전 그런 거 먹잖아요. 그리고 아, 예. 막걸리랑. 막걸리랑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땐 그 참보라도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죽인데 초콜릿 들어가 있는 죽이에요. 아, 예. 예, 근데 한국 음식 비교하면은 좀 팥죽이랑 비슷해요. 네. 예, 그리고 네. 비가 올 땐 그거 먹고 싶어요. 아, 전 한국 음식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예. 한국 음식 하는 거를 좀 배우려고 처음에 학원에 다니게 됐는데요. 근데 학원에서는 우리가 집에서 늘 해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음식은 안 가르쳐 줘요. 그렇죠. 한정식 이런 음식을 가르쳐 주는데 네네. 아, 괜히 왔나 생각하다가 그냥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보자 해서 쫙 전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그죠? 네. 학원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자격증을 따셨으면은 그 정식 요리 이런 거를 집에서 해 드세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남편이 한국 음식 담당이고 전 몽골 음식 담당이고 아, 이제 뭐 그렇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그냥 해 먹어요. 저는 생일 때 엄마 아빠 가장 그리워요. 예. 왜냐면 한국에서는 생일 때 엄마가 항상 미역국 끓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생일을 할 때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나시쿠닝이라고 많이 만들어줬어요. 나시쿠닝은 노랑밥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부자가 된다고. 왜냐하면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항상 생일할 때마다 엄마가 만든 주신 그 나시쿠닝을 먹고 싶다고. 네, 그랬습니다. 네, 노랑밥. 그러니까 노랑밥 부자 된다는 것은 결국 황금 색깔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들 황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노란 색깔 좋아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부모로서 아이 키우는 일이 한국에서는 어떤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입니다. 자, 한국 사회 사실 좀 죄송한데요. 한국 사회는 사실 아이 키우는 일을 좀 엄마한테 대충 다 좀 많이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경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적은 없었습니까? 아이 키우는 일을 그냥 나한테 다 맡기고 남편은 안 도와주더라, 혹은 같이 안 키우더라 이런 거요. 저는 남편이랑 함께 키워요. 아우. 네, 함께. 옛날에는 제가 다 했는데 요즘은 우리 지금은 맞벌이 부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직장도 멀리 하고 또는 그래서 지금 아이 픽업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부모 상담이나 또는 학교 숙제 있으면 남편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이가 3명인데요. 예. 예, 그래 큰 아이들은 거의 자기들이 알아서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그거. 예,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크면서 동생을 또 키우는 것 같아요. 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커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희정 선생님 댁에는 엄마도 안 키우고 아빠도 안 키우고 아이들이 알아서 크고 동생도 키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아, 이건 그 바라보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뭐 아이들이 자라고 하다 보면은 그 고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죠? 아이들이 지금 20대로 들어선 그런 우리 부모님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큰 아이가 지금 26살인데요. 예. 근데 이제 몽골에 입학 날이랑 이제 졸업 날짜랑
한국이랑 달라요. 아, 입학 몽골은 날짜, 이제, 졸업 날짜. 예, 언제입니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입학 날짜가 9월 1일이에요, 매년. 몽골은요? 예. 9월 1일에 입학을 한다고요? 근데 어. 한국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큰아이 때 아예 모르고 아무것도 못 챙겨주고 이제 진학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좀 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저 수능 날도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는 거 몰랐어요. 정말입니까? 예, 네. 그냥 남편 따라서 꽃다발 들고만 다니는데 뭐 하러 가는 건지 애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돌아보면은 좀 많이 마음 아프고 해서 이제 둘째랑 셋째랑 좀 잘 챙겨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예, 아직은 배울 게 좀 많습니다. 저도. 네. 예, 입학식 날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그냥 꽃다발 들고 따라가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집의 아이들은 아이 스스로 크고 동생 키우고 했던 집으로.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무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답일 수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인식 개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사실 이것이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힘든 어떤 문제들의 기본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주제를 차별 노, 차이 예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짧게는 6년 차, 길게는 또 23년 차까지 되시는 분인데 어떤 순간 여기가 한국이었지 참. 요즘 그 유행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느끼시는지 여기가 한국이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음식 먹을 때 저한테 별로 맵지 않은데 필리핀 친구한테 너무 맵다. 저는 별로 맵진 않은데 그런 거 한국 입맛이 됐어요. 변했을 때 예, 예. 난 여기가 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요. 예. 또 다른 분들은 네.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너무 적응을 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갈 때 너무 답답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되게 느릿느릿해요. 그리고 만약에 인도네시아 가족들이 한국에 오면 그래서 같이 길 걸으면서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요. 네, 네. 그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노희정님. 저는 이제 지난 2월 달에 몽골 한번 갔는데요. 네. 겨울이어서 너무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전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한국 날씨에 너무 적응돼 버리니까 몽골 가면 겨울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말씀 재미있게 하십니다. 우리 오다님도 있어요? 저도 그 한국 문화 빨리빨리 하는 그 문화 너무 힘들어서. 힘드셨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자, 저는 이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주시고 건강하게 일도 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행복해 보이세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차별들, 그죠? 여러분은 지금 사신 세월이 좀 있지만 금방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차별 받았던 사례랄까, 그죠?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최근에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 선생님이랑 같이 점심 식당으로 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직원들이 어서 오세요 막 어서 오세요 하고 그래서 딱 앉아 있을 때 주문 받을 때 그 직원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마주보고 외국인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말투도 변하고 표정도 변해요. 그래서 음식 줄 때도 막 던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손님 왕인데. 그래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 상점에는 못 가도록, 네, 음식점에 못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주도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방금 일본어 하는 것은 솔직히 한국에서는 고정관념 그렇게 하루 이틀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특히는 뭐 나라별 따라서 한국 분들 보는 시야도 다릅니다. 뭐 일본 사람 보는 시야, 미국 사람 보는 시야, 중국 사람, 베트남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는 지날 때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그 여러 가지 인식에서는 많이 조율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는 저는 22년 동안 살아서 지금도 한 번씩 보면 제가 스스로 제가 상대방에서는 교류할 때 혼자서 혹시나 내가 외국 사람이라서 상대방 나를 무시하는 거가 먼저 혼자서 내 자신을 낮추었어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디 가도 내가 외국인이라서 내 자신을 먼저 낮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아하게 우리도 외국에서 오지만 우리도 단아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게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스스로 그냥 알아서 스스로를 낮추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거야라고 말해버리는 거. 이건 진송님만 그러신 건 아니고 우리 모두도 가끔씩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유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외모를 딱 보고 당연히 한국말을 못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네. 그냥 얼굴 보고 바로 반말을 하는 경우들 그리고 쇼핑센터나 백화점 갔을 때 이제 이거 비싸다 비싸니까 만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유주 여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우리 한국 출신들도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주 여성들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잘 먹으면 아이고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런 아하, 이야기를 예. 하고 또 이제 다문화가정 자녀가 겉으로 봤을 때 외모상 별로 이렇게 표가 잘 나지 않으면 야 아는 표가 안 나서 다행이네 이런 아하. 식으로 해서 유주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참 하루아침에 바뀌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늘 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문제, 인식 개선의 문제. 우리 김경영 도의원님께서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네, 저는 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외국인 뭐 노동자나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창원시는 어쨌든 다문화 인구들이 좀 많은 편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김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김해가 가보면 확연하게 많이 이제 보이는 곳이 동상동 이쪽인데 여기가 사실 아주 오래 전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보이니까 주민들이 되게 좀 두려워하고 서로가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랬었는데 갈등이 있어서 어떤 사건도 옛날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도시가 계속 이제 노동자도 많아지고 또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가 만들었던 게 새로운 다문화 정책을 좀 만들었던 게 좋은 사례가 그 김해 동상도 그 안에 이제 다문화 도서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예. 또 청년몰도 만들고 네. 또 그래서 좀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 이런 걸 하면서 어허. 도시가 이제 너무 예뻐 보이니까 네네.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좀 북적북적하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시장 안에 보니까 다문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옷 같은 거 갖다 놨더라고요. 네. 그 시장에 싼 쌀 칼국수 같은 거 사 먹고 그 옆에서 체험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곳에 가는 거 제가 직접 봤는데 예. 이렇게 서로가 모를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싸움도 그렇습니다. 네.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오픈되고 좀 좋은 곳으로 서로 좋은 이미지를 보고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은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가 친다문화 도시로 이렇게 불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몇만 년 전에 그 초신성 별이 폭발이 되고 아주 작은 조각들이 우리에게 와서 인간들을 만들었다,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각이지만 하나의 별이었던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톡톡 여기서 여러분과 작별해야겠고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거를 기대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